자리 좀 함께 해주세요. 네, 전 끝에 계신 박현진 감독님 마이크 있으세요? 네, 감독님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 같이 연출한 박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에서 용철이 역할을 맡은 헬로비너스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에서 신스틸러 김정미 주무관 역할을 맡은 헬로비너스 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에서 직원우 역할을 맡은 직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에서 혜성 역을 맡은 은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에서 정혁 역을 맡은 윤정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에서 현서 역할을 맡은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권한대행에서 차이나 역을 맡은 차이나입니다. 네, 아이돌 권한대행의 각본과 공동 연출을 맡은 윤성호고요. 오늘 또 약간 좀 저희가 영화제가 보통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입장에 이슈가 있어 좀 늦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약간 영화제 측의 어떤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저희가 좀 인원이 많고 좀 이동하는데 좀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 가지고 저희가 좀 대표로 저희가 좀 사과드립니다.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V과 이제 동시에 진행되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멘트를 사이사이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감독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 프로젝트의 기획의 계기, 그게 궁금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약간 판타지오라는 기획사에 아티스트,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하고 박현진 감독님하고 특별히 거기가 연관이나 어떤 친분은 원래 없었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제 좋은 젊은 배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이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드라마를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가지고 몇 번의 논의를 하다가 이제 고민 끝에 시작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라이브가 시작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기획과 연출을 맡은 윤성호인데요. 오늘 지금 여기 자리에 지금 제가 다 인사를 했는데 출연한 배우들이 있고 아까 이제 유정양, 도현양도 함께 와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저희가 오늘 그 다음 일정들이 또 있고 또 이 친구들 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일찍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V라이브 유저한테 분들은 제가 대신해서 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자, 여기 혹시 판타지오 아티스트 중에서 좀 선배님 중에서 한마디 해주실 거 없나? 떠넘기자. 아, 네.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일단 이렇게 저희 다 첫 연기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돌 권한대행 정말 재밌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네이버 V의 고지에는 도현 씨랑 유정 씨도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영화는 보고 갔습니다. 네, 무대 인사는 하고 가셨다는 점. 네.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이런 출연진들의 면면을 보시고 일단은 보시고 나서 캐릭터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박현진 이건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좀 사양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좀 작은 영화, 작은 드라마들을 좀 꾸준히 많이 만들어 온 타입인데 그런데 좀 같이 많이 해온 그것도 제가 연기라든지 연기 톤의 매너를 같이 이미 많이 하는 배우들하고 했었거든요. 영화의 사이사이에 나옵니다. 박혁권, 이주승, 박희본 이런 배우들하고 많이 해왔어가지고 아직 이게 포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포텐은 보자마자 엄청 이렇게 기럭지 좋은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만난 적이 없었어가지고 매력은 느꼈는데 이분들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결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유정양, 도현양의 팬이었어요. 찍는 동안에는 사실은 팬심을 안 느끼려고 굉장히 딱 이렇게 담백하게 다 지시할 것만 지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은 팬이에요 이렇게 했죠. 근데
유정양 도현 미안해요. 어쨌든 최유정, 김도현 이 두 사람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그룹 활동하는 거 보면서 그 모습도 좋았지만은 아, 저 사람들의 저런 모습을 또 지금 딱 나중에 20살 넘어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10대의 저 찬란한 우정 그리고 어떤 쾌활한 모습 모든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지금의 기운으로 이겨내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딱 지금 아니면은 저 반짝이는 순간을 저만큼 담아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최유정, 김도현 양을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차이나부터 끝에 김현수, 직원까지 이 배우들의 면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헬로비너스의 유영현, 라임 양이 그 제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극 중에 주민센터라는 설정을 해놓고 나니까 거기 주민센터 주무관도 있을 텐데 그럼 누가 하면 좋을까? 그때 헬로비너스를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은 그 라임이라는 분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차이나한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어떤 여기한테 의존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압도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데 그거는 유영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영양은 그 전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그 전에 틀었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라는 김경목 감독 옴니버스 영화에서 보고서는 저분 연기 좋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죠. 네. 여기서 가장 연기 경력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죠. 지금 이 화면의 조명이 약간 얼굴이랑 오버랩돼서요. 제 정도까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배우분들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본인의 특색을 조금 살려서 감독님이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점을 잘 살리셨는지 마음에 드셨는지 어떤 점에 자기 캐릭터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지 차이나 씨부터. 저도 사실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제 극 중에서 이나가 저렇게 형성된 이유가 제가 말 주변이 좀 없는데 말을 되게 잘하는 인물로 구성이 돼서 저도 사실 찍는 내내 꼭 감독님께 혹시 저한테 그런 면모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답을 드리자면은 5 중에 제일 있었어요. 그나마 5분 중에 가장 말주변이 있으셨다. 그 5명 다 사실은 진짜 이 화술이 뛰어난 분들은 아닌데 근데 왜 나 뭔지 알아요. 제가 화술이 뛰어나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화술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런 5명은 그렇게까지 그 속된 말로 말빨을 그렇게까지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한다거나 논리적이지 않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많은 수다를 떨거나 너스를 떨거나 이런 타입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이 차이나 군과 윤정현 군이 그래도 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같이 합숙을 하면서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 좋게 너스를 떠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 중에서는 차이나 군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윤정현 캐릭터가 정혁 씨가 그 펜션 주인으로 사기꾼이고 여기가 와가지고 계속 약간 순진하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미팅을 몇 번 해볼수록 이쪽이 오히려 좀 약간 약간 좀 나이브한 사람 같이 보이고 이쪽이 그래도 나름 야심가로 보이더라고요. 뭐 실제 온도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한 것도 있고 특히 크게 바뀐 게 생각해보니까 원래 판타지오에서 의뢰하는 거는 이분들이 실제로 아이돌이 되어가는 얘기를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유닛으로 활동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 한국 연예 산업에서 아이돌이 돼가는 얘기를 원했었는데 제가 그게 약간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그런 얘기가 요새 뭐 틀면은 나오는 게 지상파든 종편이든 케이블이든 다 이제 아이돌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가고 싶었어요. 아이돌이 아닌데 하루만 그거를 해보는 그냥 보통 사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조금씩 그 노래와 춤 등등이 그 레벨이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네, 김현서 씨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굉장히 많이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분명 저가 이제 배워가는 성장해 나가야겠지만 찍으면서 좀 많이 부족했던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찍어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네, 나중에도 네, 윤성호 감독님과 꼭 좋은 작품 함께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네, 있습니다.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쭙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 관객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을 해버렸네요. 네, 윤정현 배우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정현입니다. 사실 그 화면에서 나온 정혁이라는 인물과 실제 윤정혁은 굉장히 온도차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요. 말주변도 되게 많고요. 말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저렇게 그리셨나? 네, 은혜정 배우님. 안녕하세요. 은혜성입니다. 저는 제 캐릭터가 약간 4차원이고 외계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외계인이 될 줄은 몰랐는데 중간에 윤성호 감독님께서 외계인으로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좀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제가 좀 실제로도 좀 엉뚱하고 4차원이라고 되게 주변에서 많일들 들어요. 근데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4차원이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일반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면이 좀 비슷했었어요. 제 캐릭터랑 어떤 점이 비슷했다는 거죠? 엉뚱한 면이 좀 비슷했었습니다. 아, 네네. 실제로 여기서 제 은혜성 군이 제일 논리적이고 이지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래서 그 원래 4차원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됐어요. 제일 그래서 원래 캐릭터를 반영한 게 아니라 사실 약간은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영화가 그러니까 드라마를 지금 극장판을 보셨죠? 저희 이 드라마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재밌게 흥겹긴 하는데 약간 일본 청춘 영화 같은 걸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일본 청춘 영화 약간 좀 비약이 있지만 재밌게 보는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타임머신이 생겼는데 그냥 큰 일을 안 하고 그냥 없어진 샴푸 찾으러 다니고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일본 청춘 영화들 보면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카펠라도 잘하게 되고 심지어 하루에 36시간 일한다는 나레이션 나오고 엉뚱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 우리 안에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지. 어떻게 갑자기 아카펠라 어떻게 하게 됐지? 춤을 어떻게 잘 추게 됐지?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사람이 저 사람이 어쩌면 다 뭔가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 안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으로 했던 그런 장치여가지고 그렇게 그 역할 맡아줘서 감사해요. 외계인을 부탁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외계인 같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그래서. 네, 직원우 씨께서는 똥 싸는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받으셨을 때 좀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똥 싸는 연기를 준비를 해야겠어요. 근데 이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되게 표정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막상 현장에 가니까 너무 감독님이 또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고 그러셔서 되게 편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라임 씨는 이번이 정식으로 연기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원래 감독님 두 분이랑 미팅을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조신한 척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김장미 역할이 탄생이 됐는데 원래는 라임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이제 제 아명인 김장미라는 이름이 아명이었는데 그걸로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김장미로 하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감독님 두 분께서 되게 시골스럽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눈물을 흘릴 뻔한 경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처음 촬영했을 때 사실 너무 긴장을 하다가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감독님 두 분께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긴장이 너무 풀려가지고. 그래서 첫 촬영 때 제가 너무 긴장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영 씨께서는 본인의 캐릭터 아주 멋있는 여성 병철 역을 맡으셨는데 네. 그 캐릭터가 본인에게서 어떤 부분을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대중분들한테 알려진 이미지로는 약간 밝고 좀 막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감독님이랑 여러 번 미팅을 해본 결과 제 안에 있는 약간 소년 같은 모습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또 여성으로는 흔하지 않은 지하철 기관사라는 직업을 가진 병철이를 탄생시켜 주셨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중에 유영 씨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처음 연기를 정식으로 하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눈물을 쏙 뺀 사건이 많았다고 아까 저한테 슬쩍 고백을 하셨는데 제가 윤성호 감독님이 그렇게 무서웠냐라고 여쭤보니까 박현진 감독님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감독님? 글쎄 저는 큰 기억이 없는데 네. 아니 뭐 다들 사실 이제 정말 카메라 앞에 거의 처음 물론 단편 경험은 있는 정도의 친구들은 있지만 긴 영화 흐름에 이 연기를 해보는 게 다 처음인 친구들이었고 어쨌든 저희가 일정이 좀 빠듯하다면 빠듯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좀 다그쳤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테이크를 계속 간다는 게 얼마나 다들 스트레스였겠어요. 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악물고 했을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 촬영 중반 지나서 그 느낌표로 만회하라 이 소리 지르는 씬을 찍고 나더니 다들 뭔가 약간 접신한 것처럼 많은 걸 놓더라고요. 김대원식 느낌표. 네, 이제 그러면서부터는 많이 이제 더 적응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라임 씨랑 유영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데뷔 연차도 꽤 됐고, 이렇게 아이돌로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돌로 무대에서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용 카메라지만 드라마나 연기할 때 쓰는 카메라는 컴백할 때 시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거 혹시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제가 이번에 아이돌 고난대행에서 첫 연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자꾸 카메라를 봐가지고 NG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빨간불 들어오는 데만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봐도 계속 카메라 렌즈를 보게 돼서 좀 NG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래도 회차를 거듭하면서 이제 카메라 안 보는 것도 많이 배웠고요. 이것저것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출연진 중에 정말 이 장면만큼은 너무 재밌었고 찍을 때도 즐거웠다 혹은 너무나 힘들었다 반면에 그런 비하인드가 있으시면 누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들판에서 춤추는 장면 아시죠? 거기에는 이제 화면에서는 저희 헬루비너스의 노래들이 이제 같이 함께 흘러나왔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아무 노래나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반주에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그 씬 이후로 더 친해진 그런 강렬한 씬이었습니다. 네, 한정영 씨도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윤정희 씨도 죄송합니다. 네. 그 중간에 보면 아카펠라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로 저희 5명이 녹음을 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모르셨어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노래에 뛰어난 편도 아니고 그런데 하면서 준비하면서 노래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기 없는 유정양, 도연양 약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진짜로 저 연출하면서 여기 유정양, 도연이한테 화낸 적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분들한테 화낸 것 약간 좀 세게 했거든요. 근데 연출한 10몇 년 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진짜 시간과 일정의 어떤 빠듯함이 좀 있긴 있어가지고 이게 좋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연기를 할 때 컷 하고서는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스텝이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컷, 자 이게 아까 틀렸어요, 다시 해봐요. 그러면은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후려치듯이 하면은 빨리 자 바로 막 이러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틀려도 안 틀리기만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유정양, 도연양한테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진짜 팬심을 밖으로는 말을 못 하는데 속에는 계속 그게 가동이 됐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연출자로서 그리고 또 어쩌면은 장기적인 팬으로서 좋은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그냥 예능에서의 귀여움만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대사를 소화를 해내야 되고 실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NG가 좀 많이 났어요. 유정양이 처음에 그 신장로길 걷는 거 있잖아요. 걸으면서 전화 받는 시 하는데 간단한 건데 처음에 NG가 좀 몇 번 났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선 하는데 유정이 약간 울먹거리기 직전이 됐었어요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게 저는 그래서 잠깐 괜찮다고 뭐 천천히 찍어도 돼요. 사실 천천히 찍으면 안 되는데 괜찮다고 천천히 찍으면 된다고 해서 멈췄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 와이어리스를 끼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있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저보다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도연 양이 되게 잘 북돋우더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너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괜히 그렇게 말하면 또 약간 친구가 더 약간 민망해지잖아요. 너 이러니까 너 잘하고 있어 아까 그걸 잘했어 이러면 또 의식되니까 괜히 옆에 딴 데를 보면서 아까 그거 잘하더라 아까 그거 괜찮은데 맞다 하면서 혼잣말 하듯이 괜히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잘했었구나 하면서 해가지고 들으면서 야 이건 대박이다. 가령 이게 무슨 이성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친다면은 이거는 최고의 남친이다. 왜냐면 자기가 도와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를 티를 전혀 안 내면서 괜히 딴 소리 하는 듯이 하는 걸 들어가지고 그때 사실은 들으면서 약간 찌르르 해가지고 그 기운으로 그리고 약간 그 시를 좀 연출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놀라운 우정을 받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너무 미담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팬심이 느껴지는 발언이었고요. 저는 도된 커플 너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 문 쾅 닫고 나가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바람이 그랬어라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마무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 웹에서 우리가 만났던 드라마이지만 오늘 극장에서 이렇게 서독제에서 만나보셨잖아요. 극장판을 준비하시면서 조금 변화한 지점이라던가 신경 썼던 부분이 듣고 싶어요. 음악을 좀 뺐어요. 그 모바일이나 웹으로 볼 때는 잠깐이라도 시선이라든지 이거에서 좀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텐션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반을 깔고 효과음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 효과음을 넣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뺐고 실을 좀 솎아냈는데 오히려 그걸 빼고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 더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냥 너무 자뻑은 아니고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끈 얘기니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서울 독립영화제가 한 해의 독립영화를 결산하는 자리여가지고 정말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꼭 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희를 웹에 이미 공개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커머셜한 용도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틀어준 그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아마 독립영화와 웹, 모바일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조응하면 될지에 대한 조그만 단초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독립영화를 즐기는 관객으로 오신 분들은 객석에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또 사과드리고 대신 이 배우들이 앞으로 독립영화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참여하고 협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내가 드려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오늘 차려입고 와주셨어요. 서울 독립영화제 자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인사하고 끝낼까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서 뵐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부족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춥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독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기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항상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돌 권한된 이 두 감독님 분들 말고도 다른 스태프분들과 너무 재밌는 추억이었고요.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라임이가 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번 서독제에 이렇게 관객석에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GV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 모두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 독립영화제가 첫날이에요. 어제 개막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서독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함께해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